자, 오늘은 기본 강의 몇 주차? 2주차. 자, 지난주에 1주차 쭉 한번 살펴봤고 이제 오늘 2주차 들어갑니다. 자, 무슨 내용?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수립하는 내용을 살펴볼 겁니다. 먼저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은 몇 가지가 있다고 외우라 그랬죠? 5가지. 뭐뭐? 용, 기, 도, 정, 지. 오늘 첫 문제 들어있죠? 예, 용기도 정지가 도시군 관리를 수립하는 내용이다. 더 깊이 들어가면 용이 뭐죠?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이 세 가지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게. 두 번째 기,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게 기. 세 번째 도,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게. 네 번째 정비사업에 관한 게. 마지막 지구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 계획. 요 5가지가 용기도 정지. 이게 뭐 하는 거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수립하는 내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지난주는 뭐 봤던 거고?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를 봤었어요. 수립 절차. 제일 먼저 뭐부터 한다? 도시군을 수립하려면 2번부터 한다. 초안을 작성하자. 2번부터 한다. 그 다음에 무슨 절차? 결정 절차. 2번 절차와 결정 절차로 나눠진다. 뭐가? 도시군 관리계획의 수립 절차는 초안을 작성하는 2번 절차와 그 내용을 확정짓는 결정 절차 두로 나누자. 그럼 입안하자 그러면 누가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하죠? 원칙. 자기 관할구역에 실제로 이렇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니까 자기 관할구역에다 이렇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니까 처음에 누가 입안해야 될까? 자기 관할구역에 장이 입안한다. 그럼 관할구역에 장에는 누구 있다? 특, 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가 있다. 몇 명? 6명. 지금 말하는 게 뭐야? 다 시험 문제예요. 여기 다 들어있어요. 안 믿을까 봐 내가 물어볼게. 몇 번? 7번. 관할구역의 장에는 약자로 특, 광, 괄호, 시장, 괄호가 있다. 이렇게 써놨거든. 그럼 괄호, 시장, 괄호. 그럼 누구야? 특시, 특도, 시장 다음에 군수. 그러면 특시, 특도, 군수 이거 쓰란 얘기야. 그죠? 다 여기 들어있어요. 지금 말하는 게 다 시험 문제야. 그러니까 그냥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한번 복습하는 거야. 지금 복습하는 거야. 자, 그럼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한 내용은 몇 가지 있다고? 5가지. 뭐 있다? 용기도 정지. 그건 어디 들어있냐? 뒷면에 있나 보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 2번, 이건 2번 절차고. 이건 누가 입안하는지. 그죠? 자, 그것 좀 있다고. 그럼 입안권자, 원칙적으로 누구란다? 자기 관할의 장들이 자기 관할에서 지가 입안하는 거죠. 자기 관할에다 이렇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니까 지가 입안한다. 그러면 관할의 장들인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6명만 입안권자일까? 아니요. 항상 공법은 원칙이 있으면 뭐겠다? 예외. 그럼 예외적으로 누가 입안할 수 있을까? 자, 여기 안 들어간 사람, 6명 안 들어간 사람, 최고 대빵 누가 있죠? 국장 지가 입안하는 경우가 있고, 또 시장, 군수 위에 있는 원래 관할구역의 장이 아닌 사람, 너무 넓어서 관할기장으로 안 하는 사람 누구겠죠? 도지사, 시장, 군수는 도지사. 그래서 국장이나 도지사 그 사람이 입안하는 경우도 있더라 그랬었죠. 그럼 입안 절차 몇 단계? 3단계를 거친다 그랬어. 입안하려면 제일 먼저 못하고 기초조사부터 하고, 두 번째 주민들의 의견 듣고, 세 번째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라. 기주지입. 기초조사하고 주민들의 의견 듣고 지방의 의견 들어서 근데 뭐가 된다? 입안이라는 게 완성됐다. 그게 기주지입. 요 시험 문제야. 그러면 입안이 끝났으면 이제 뭐 하러 가자? 결정하러 가자. 그럼 결정권자는 누구일까? 원래 결정권자는 중간 대빵들이 결정권자입니다. 그럼 중간 대빵이 누구였었죠? 시도지사. 쫄따구 대빵. 시장, 군수, 구청장. 그죠? 쫄따구 대빵, 시장, 군수, 구청장. 중간 대빵, 시도지사. 그럼 시도지사에는 또 몇 명 있다? 5명 있다. 시도사. 그것도 시험 문제야. 행정조직의 장 체계도에서 시험 문제 낸 거야. 자, 시도사 누구 있죠? 첫째,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사. 이 5명을 뭐라고 한다? 시도지사라 한다. 시험 문제야. 자, 그럼 이 시도지사들이 원래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뭐 한다? 결정하는 결정권자입니다. 지가 확정짓는 거야. 다만 대도시에서는 누가 결정하고? 대도시장. 그래서 원칙적인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자는 원래는 누구인데? 시도지사인데 그 다음에 괄호 열고 하나를 써놨더니 이 괄호에 뭐가 들어간지를 못 쓰는 거야. 거기는 누가 들어가죠? 대도시시장. 그래서 원래는 시도지사인데
대도에서는 대도시장이다. 대도시장도 결정권자다. 그랬었죠? 그럼 이자들만 결정권자입니까? 아니요. 또 뭐가 있다? 예외. 몇 명 있다? 3명이 추가된다. 첫째, 최고대빵 국장. 자기가 직접 결정하는 게 있었죠. 그럼 국장이 직접 결정하는 건 몇 가지가 있었다? 3가지가 있었다. 국계시. 국장, 지가 입안한 거 누가 결정한다? 지가 결정한다. 국장이 입안한 거 국장이 한다. 개발 제한 구역 쓸 수 있어야 되죠? 개발 제한 구역 쓰랬더니 생각이 안 나가지고 뭐로 쓰는 사람 있어? 그린벨트 이렇게 쓰는 사람 있어? 틀렸다고 할 거야. 그거 많이 한 거야. 그린벨트로 쓰면 틀려. 뭐로 써야 돼? 개발 제한 구역. 우리말로 써야 돼. 우리말로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것 누가 결정한다? 국장이 결정한다. 또 마지막 시가와 조정구역. 국계시 시가와 조정구역인데 무슨 계획과 연계된?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와 조정구역 누가 결정한다? 국장, 지가 직접 결정한다. 국계시 있었죠? 예, 요것도 결정권자들. 그럼 국장만 결정권자야? 예외적으로 또 있죠. 이거 해수장, 해양수산부 장관. 어떤 경우?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양수산부 장관, 지가 직접 결정권자다. 하나 더 있었죠? 자, 또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하는 게 있죠. 시장군수, 지가 입안한 무슨 계획? 지구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 계획. 누가 입안한 거? 시장군수. 지가 입안한 거. 누가 결정한다? 지가 직접 결정권자다. 이게 바로 결정권자들 있었죠. 그럼 결정 절차는 몇 단계? 2단계밖에 없어. 협의, 심의, 결정구시, 협심결. 그죠? 원래 협의는 행정기관의 장들하고 협의해요. 근데 항상 최고대빵 국장이 결정할 때는 그냥 행정기관의 장이 아니야. 중앙행정위원회 장. 그러니까 중앙행정위원회 장들은 한마디로 누구죠? 장관들. 중앙행정위원회 장. 누구죠? 장관. 그러니까 국장은 지가 결정할 때는 누구랑 협의한다? 같은 장관들하고만 협의합니다. 밑에 있는 시도사하고는 같이 놀지 않아요. 지는 대빵이라고 대빵끼리 놀아. 그래서 국장은 협의하더라도 중앙행정장과 협의하고 시도사나 시장군수 있죠? 얘들은 누구랑 협의한다? 그냥 행정기관의 장. 항상 그렇게 돼서 그래서 국장은 중앙행정장하고 협의하고 그냥 시도사나 시장군수는 그냥 행정위원회장들하고 협의한다. 그래서 중앙행정위원회장, 행정위원회장 이렇게 돼 있고 협의 심의 무슨 심의죠?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진다. 그럼 국장은 무슨 도시계획위원회일까? 국장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항상 국장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이것도 시험 문제 났었어요. 작년 시험 문제야. 국장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뭐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네. 그럼 볼 것도 없어. 틀려버려. 국장 밑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있는 거죠. 그럼 누구 밑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시도사, 시장, 수청 그 사람들 밑에 있는 걸 뭐란다?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랍니다. 국장은 항상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밑에 있는 시도사, 시장, 수청장 항상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그럼 여기는 뭐가 있을까? 우리 남양주시에는 남양주시 도시계획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어? 남양주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 혹시 여기 위원님이 계신가? 우리 위원님 안 계셔 여기? 네, 도시계획위원님 안 계셔요? 네, 그분들이 정보를 제일 빨리 하거든. 그래서 그분들하고 친해지는 것도 괜찮아. 예, 그렇다고 정보를 빼먹으라는 소리는 아니야. 그냥 친해지려고만 하라고 그랬지. 내가 정보 빼먹으라고 하면 그건 안 돼. 예, 그런데 얘기하다 보면 막걸리 한잔 마시다 보면 뭐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 예, 그거는 그냥 뭐 알아서 하는 거고. 하여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다음 마지막 한다 결정 고시한다. 그래서 협의 먼저 하고 그다음에 심의야. 뭐가 먼저야? 협의가 먼저고 그다음에 심의의 순서는 협심결. 협의, 심의, 결정시. 그래서 협심결, 협심증 걸려야 돼. 이 심장 여기 아픈 게 뭐죠? 협심증이라고 있어. 그 협심증에 걸려야 돼요. 그래서 심협증은 없어. 심협증이라는 건 없고 협심증은 있다. 협의, 심의, 결정고시 하면 도시군 관리 결정고시 됐죠? 그럼 하나만 더.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고시 되면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뭐를 고시한 날?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지형도면.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이게 뭐야? 지형도면 괄호란 얘기야. 괄호 속에다 알아서 쓰시라. 예, 뭐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자, 도시군 관리관 그런 무슨 절차를 거친다? 수립 절차를 거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가 빠졌죠. 도시군 관리에 입안할 때 주민이나 이해관계자들이 여기다 도시군 관리 좀 입안해 주세요. 이러이러한 내용 좀 입안해 주세요라고 주민들이 뭐 하는 게 있다? 입안을
제안하는 게 있거든. 근데 제안은 요번에 안 다뤘어. 그건 언제 한다? 3월달에 집중적으로 공부할 겁니다. 항상 시험 문제 영순위. 그래서 도시군관의 2반에 제안이 있는데 요번엔 건너뛰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주. 이제 뭐 들어가죠? 그래, 도시군관리구를 수립하는 것들이 그렇게 절차대로 하면 되는데 그럼 무슨 내용을 갖고 할까? 첫째, 뭐 한다? 용도지역, 용도지역, 뭐 용도구역을 어디다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건 무슨 계획으로 한다? 바로 도시군 관리구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럼 실제로 한번 해볼까? 지금 아직 용도지역 종류 우리 공부 안 했는데 실제로 여기가 무슨 지역일까? 용도지역으로 본다면 여기 어딜까요? 요거 일반 상업지역이란 용도지역입니다. 여기는 어디란다? 일반 상업지역이야. 조금 더 확대시킬까요? 자, 우리 용도지역 중에 여기는 무슨 지역? 일반 상업지역이란 용도지역입니다. 손가락이 잘못 건드려가지고 이건 지우고 그 다음에 다시 손바닥을 올려서 이렇게 해서 옮기자. 여기까지. 자, 도시지역이란 용도지역 중에서 여기는 무슨 지역이고? 상업지역이고 상업지역 중에서 특히 무슨 지역이다? 일반 상업지역이다. 예, 여기는 현재 용도지역상 실제로 일반 상업지역이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반 상업지역은 뭐 하는 데다? 일반적인 상업 기능 및 업무 기능에 담당한다. 그래서 그럼 상업 기능이 뭐죠? 상업 기능이 상가들. 이런 상가들이 상업 기능이야. 업무 기능은 뭐 같아요? 여기 상가 말고 또 뭐도 있어? 오피스, 사무실. 예, 사무실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업무 기능입니다. 그래서 상가나 사무실 이걸 상업 기능, 업무 기능 이렇게 표현한 거야. 그래서 상가들은 상업 기능, 사무실은 업무 기능. 이거니까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들어차는 곳 뭐라고 부른다? 일반 상업지역. 바로 여기가 일반 상업지역인데 그럼 일반 상업지역이라는 용도지역은 어떻게 지정했을까? 지금 지정돼 있어. 일반 상업지역이라고. 어떻게 지정한다? 도시군 관리계 결정으로 지정하라. 도시군 관리계로 결정한 겁니다. 그럼 처음부터 해볼까? 실제로 여러분들 일반 상업지역 지정하는 거.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돼? 좀 전에 다 했어. 도시군 관리를 수립하라 했으니까 무슨 절차부터 해야 돼? 입안 절차. 처음부터 해야 되죠? 그럼 입안하려면 누가 입안한다? 남양주시에서는 원칙적으로 누가 입안한다? 남양주 시장. 특광, 특시, 특도, 시장 순수니까 시장이죠? 남양주시장이 자기가 입안권자입니다. 그럼 가만히 있어봐. 여기 호평동 몇 번지 일대를 무슨 지역으로 지정해야 되겠다? 일반 상업지역이란 용도적으로 지정해야 되겠다. 라고 지가 생각을 했죠? 그럼 제일 먼저 뭐부터 한다? 기초조사. 그래서 원래는 나중에 이제 3, 4월 때를 하는데 환경성 검토, 토지 적성 평가, 재해 취약성 분석 뭐 이런 기초조사할 때 거치는 절차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해서 여기가 과연 일반 상업지역이란 용도적으로 지정해도 괜찮을 건지 뭐부터 한다? 기초조사부터 먼저 하다는 얘기입니다. 기양. 두 번째, 기초조사 끝났어. 그 다음 뭐죠? 주민들한테 물어봅니다. 자, 여기 여러분 이 지역을 일반 상업지역이나 용도적으로 지정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죠? 주민들의 의견 청취. 거쳤죠? 그러면 세 번째 뭔다?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입니다. 그럼 여기는 지방의회가 어디야? 여기 지방의회가. 이방권자 옆에 있는 의회가 어디야? 남양주시장 옆에 있는 의회가. 남양주시 의회. 여기 시의원들 있잖아. 그 남양주시 의회에다가 그걸 올리는 거죠. 그게 지방의회야. 그럼 남양주시 의원들한테 여기를 일반 상업적으로 시작하는데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남양주시 의회도 보내는 거죠. 그 의원들이 검토해보고 여기 괜찮다. 여기 이런 문제가 있다. 얘기 나오죠. 그게 지방의 의견을 다 들었어. 뭐가 끝났어? 입안이 끝난 거죠. 기초조사하고 주민들 의견 듣고 지방의 의견 들어서 입안이 끝났죠. 이제 뭐 하러 가자? 결정하러 가자. 그럼 결정은 원칙적으로 누가 결정하자다? 시도지사가. 그럼 시도지사 했으니까 누구죠? 도지사. 경기도 도지사네? 그럼 남양주시장이 입안 끝난 서류를 들고 달랑달랑 올려갔습니까? 저 경기도청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도지사는 이것 좀 결정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 경기도 도지사가 뭐라고 얘기할까? 얌마 너도 결정권자잖아 이렇게 말하죠. 그죠? 왜 남양주시장이 결정권자다? 인구 50만 명 이상 되는 무슨 시장이니까? 대도시장이니까 남양주시도 결정권자입니다. 근데 원래는 시도사라고 했으니까 도지사인 줄 알고 갖고 올라갔더니 도지사가 말한다? 얌마 너도 대도시장이잖아. 그러니까 너도 결정권자잖아. 아까 누구도 결정권자? 대도시에서는 대도시장. 도지사가 아니란 얘기야. 그러면 아참 내가 결정권자지. 그러고 지가 서류 들고 다시 내려옵니다. 그래서 지가 뭘 한다? 결정하러 갑니다. 그럼 결정할 때 제일 먼저 뭐부터 거친다? 결정 절차. 2단계 먼저 관계
행정위원회장들하고 협의하라 그랬죠. 국장이 결정할 때는 중앙행정위원회장하고 협의했지만 여기는 그냥 관계행정위원회장하고 협의한다. 이때 관련된 행정위원장들 찾아가서 여기를 일반 상업적으로 시작하는데 당신은 관련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괜찮아요? 여기 중에도 이런 것들이 관계행정위원회장하고 협의한 거야. 끝났죠? 그럼 와가지고 뭐 한다? 도시계위원회 심의. 그럼 여기 남양주시 지방도시계획 심의에다 붙입니다. 도시계획 위원님들 이거 한번 검토 좀 해보세요. 한번 그저도 심의를 하죠. 그러면서 꼬막꼬막하게 이렇게 따져가지고 여기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전적으로 다 이거 다 나왔어. 그럼 그걸 보고 마지막 누가 남양주시장이 뭐한다? 결정 고시한다. 뭐라고 고시하죠? 남양주시 호평동 몇 번지 일대가 무슨 지역이다? 일반 상업적으로 결정 고시되었습니다. 라고 고시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언제부터 여기는 남양주시에 여기 일반 상업지에서 효력이 발생할까? 효력 발생 시점은 도시군 관리를 결정 고시한 날이 아니고 뭔 날?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그럼 지형도면은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적이라는 건 우리 각 필지마다 지번이 부여되는 거죠. 이걸 지적이라고 하죠. 그 지적이 표시된 어떤가? 지형도면. 지형도면은 등고선이나 길이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이런 게 표시되는 게 그 지도가 지형도면이야. 그럼 지적이 표시된 그 지형도에다가 요번에 일반 상업적 지정한 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라고 지도에다 그려주는 것 이걸 말한다. 지형도면을 고시하면 그 날입니까? 그 다음 날부터입니까? 그 날이야.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그래야 되지. 뭐라면 틀린다?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에 다음 날 고지라라면 틀린다. 조심하셔야 돼. 항상 공법에는 그 날인지 그 다음 날인지 어떤 게 더 많을까? 그날과 그 다음 날 중에 다음 날이 더 많아. 그래서 골치 아파 이거. 다음 날이 그 하루 차이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고 쪼잔하게 문제를 내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하루 차이가 대단히 시험 문제에서는 맞다 틀리다가 나오니까 그래서 여기는 다음 날의 말이 없다.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그날부터 여기는 무슨 효력이 발생한다? 일반 상업적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답니다. 그때부터는 일반 상업적에서 질 수 있는 건축만 지어야 되고 일반 상업적에서 정되는 건폐율 용적률 그걸 여기서는 그때부터 정된다. 언제부터?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게 정리가 됐다면 지금 이렇게 실질적으로 다 사례를 들어서 정리하면 그게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걸 이해가 될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공부가 돼 있어야 지금 말 알아들어. 지난주 거 공부 안 됐으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야. 아셨죠? 그런 식으로 용도지역이라는 걸 지정한단다. 그럼 이제 지금 봐야 될 거 뭐죠? 그래? 그럼 용도지역이라는 건 도대체 몇 가지가 있을까? 뭐가 나오죠? 용도지역의 종류. 자,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보면 용도지역의 종류는 총 몇 가지가 있다? 크게부터 나. 지금부터 이게 몇 번? 일단 숙제부터 먼저 낼게요. 이거 숙제 몇 번? 1번입니다. 오늘 숙제 1번. 용도지역의 종류를 암기하시오. 그래서 어떻게 외운다고? 외우는 방법이야. 자, 지난 12월 달에도 우리 할 때 이거 시험 봤었어요. 이건 그때는 박스로 이렇게 다 처리해가지고 시험 문제를 냈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박스 시험 문제를 낼 수가 없어. 왜? 내용이 좀 많아서.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낸다? 자, 용도지역은 크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호지역 이렇게 크게 몇 가지가 있다? 4가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호지역이 있다. 다시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 있다. 그중에 다시 또 주거지역은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이 있다. 상업지역은 중1, 6은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이 있다. 공업지역은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전일준. 녹지지역, 보존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보생자. 그리고 관리지역은 보생계, 보존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지역이라고 이렇게 나눠진다. 그리고 다시 주거지역 중에 전용주거지역은 다시 뭐로 나눠진다? 제1종,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은 제1종, 제2종, 제3종 이렇게 3번이 된다. 그래놓고 이제 거기까지가 여러분들 외우는 거야. 그럼 총 몇 가지가 있나 봐봐. 원래는 용도지역은 크게 몇 가지로 나누고 4가지로 나눠놓고 도, 관, 농, 자 일단 크게 4수로 나누고 다시 도시지역은 주, 상, 공, 노 또 4수로 나누고 그다음에 다시 주는 전, 일, 준 나누는 다음에 다시 1, 2종, 1, 2, 3종 전은 1, 2, 일은 일반은 1, 2, 3 이렇게 나눴죠? 그럼 주거지역은 총 몇 가지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주거지역의 용도지역은 총 몇 가지? 봐봐 1종 전용, 2종 전용, 1종 일반, 2종 일반, 3종 일반, 준주거 여기까지죠? 그럼 2개, 3개, 하나 합치면 몇 개?
6가지. 그래서 주거지역은 총 몇 가지 용도적으로 구분된다? 6가지. 이게 먼저 해야 되고. 그럼 상업지역은 또 몇 가지가 있다? 4가지. 중, 일, 육은 이건 4가지만 있다.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전, 일, 준 3가지만 있다. 그 다음에 녹지지역도 보생자 몇 가지가 있다? 3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지역은 총 몇 가지 용도적으로 세분화됩니까? 세분이라는 게 뭐죠? 세분자가 자세할 세자야. 그리고 나눌 분자입니다. 자세히 나눈다. 이걸 세분이라고 하죠. 자세히 나누자. 그럼 총 자세히 나누면 몇 개죠? 6, 4, 3, 3이니까 총 16가지. 맞죠? 그래서 도시지역은 총 몇 가지가 있다? 16가지. 그 관리지역은 몇 가지가 있고? 그건 3가지가 있고. 그래서 도시지역은 16가지, 관리지역은 3가지.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 더 이상 세분화되지 않습니다. 몇 개씩 있다? 하나밖에 없어. 그럼 총 16, 3, 1, 1. 용도지역의 전체 종류는 몇 가지? 21가지를 우리가 뭐라 부른다? 용도지역이라고 한단다. 그래서 용도지역의 종류를 세분화시키면 총 몇 가지가 있다고? 21가지. 이거를 외우는 거. 숙제 1번. 여기다 플러스 덤으로다 조금 더 들어가는 게 있어. 지난 12월 달은 요까지만 외우라 그랬어. 근데 요번은 뭐까지 온다? 요거 주거지역 있죠? 주거지역 요 세부적인 내용까지도 암기됩니다. 시험 문제가 종류가 나는 게 아니고 그 내용이 시험 문제 나거든. 예를 들면 제1종 전원주거지역이란 뭐라는 지역이야? 단독주택 중심으로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 1종 전원주거 단독주택 중심으로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을 말한다. 그럼 1종 일반주거지역은 저층주택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역을 말한다. 이런 식으로 개념 정리를 하나씩 해줘요. 다른 것들은 아니어도 뭐는 외워야 된다? 주거지역에 관한 6가지는 하나하나 외워야 돼요. 그중에 첫 번째, 전용주거지역하고 일반주거지역의 차이점이 뭘까? 이것도 시험 문제 여러 번 났었어.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차이점. 전용주거지역은 뭐하는 지역이래요?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이래. 일반주거지역은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역이래. 그럼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느냐,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느냐. 이게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의 차이점. 이걸 먼저 정리해. 그래놓고 이제 일종 전용은 단독주택 중심으로. 자, 우리 주택들도 한번 봐봐. 이거 왜 이렇게 만들어놨나 생각 좀 해봐. 주택을 짓는데 여기는 뭐야? 단독주택 중심으로 짓자. 여기는 공동주택 중심으로 짓자. 이렇게 나눈다는 얘기야. 그럼 단독주택 중심으로 짓는 적은 1종 전원주거죠. 공동주택 중심으로 짓는 적은 2종 전원주거죠. 이렇게 나누지. 또 이렇게만 있을까? 아니요. 다시 여기는 낮은 주택들 위주로 짓자. 저층주택. 그래서 저층이란 4층 이하를 말한다. 이것도 외워야 돼요. 저층이란 몇 층이야다? 4층 이하가 저층이야. 우리가 말할 땐 3층이 아니야. 저층이란 4층입니다. 그럼 보통 연립이나 다세대는 몇 개 층이죠? 보통 주택을 짓는 게 보통 4층 이하로 짓거든. 연립 다세대 같은 건. 그럼 그것도 무슨 주택이야? 저층주택이라냐. 그러니까 연립 다세대 같은 거지 생각을 해서 4층 이하를 저층주택이라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 중층주택은 여기는 저층주택 4층 이하만 짓자. 여기는 중층주택으로 짓자. 근데 중층이란 말이 참 애매하잖아. 어디까지가 중층이야? 어떻게 할까? 12층이 중층일까요? 15층이 중층일까요? 애매하거든. 그래서 어떻게 했더냐? 12층이 중층일지 15층이 중층일지는 뭐로 정한다? 여기 보면 도시군계획 조례로 제한한다 그랬잖아. 결국 도시군계획 조례로 정합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달라. 어디는요 12층 이하가 중층주택이래. 어디 가봤더니 아니래. 우리 지역은 15층 이하가 중층이래. 그래서 서울 같은 데는 15층 이하야. 그런 식으로 돼 있어. 그러다 보니까 중층주택 개념은 조례를 찾아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보통은 12층하고 15층 보통 요렇게 정해. 그러나 구체적인 건 조례를 찾아보셔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거 말고 더 높은 거 짓잖아. 아파트 뭐 30층 40층. 여기 우리 호평동에는 최대가 몇 층까지 졌어요? 제일 높은 게 몇 층이야? 우리 호평동에 대략 한 25층? 예. 아 30층까지 있어요? 예. 그럼 30층까지 지은 거는 뭐 할까? 그거는 중고층 주택 중심으로 짓는 지역. 근데 고층이라고 하지 않았어. 우리 개념은 저층 했으면 중층 했으면 그다음 뭐 있어야 돼? 고층이잖아. 근데 이런 법을 만든 인간이 고층이라고 안 하고서 중고층. 그래서 고층이라고 쓰잖아. 중고층 주택 중심입니다. 여기는 층수 제한이 없어요. 따라서 30층, 40층, 50층, 60층 이렇게 해도 질 수 있는 지역. 이걸 뭘 한다? 3종 일반 주거지역을 한다. 따라서 저층 주택 짓는 자는 1종 일반 주거죠.
중층주택지는 2종 일반 주거죠. 그다음에 저 30층, 40층, 50층 여기는 보통 3종 일반 주거적을 하자. 그런 식으로 개념 정의한다는 거. 그래놓고 그런데 전용은 그래서 말을 이렇게 만들어야 돼. 단독주택 중심으로 양호한 주거행위를 보한다. 일종 전용주거죠. 저층주택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행위를 조성한다. 일종 일반 주거죠. 이런 식으로 그 개념을 정리하실 거. 근데 전용하고 일반하고 이 양호하다, 편리하다가 헷갈리잖아. 그래서 외우는 방법 전용 주거적은 양호한, 전양 이렇게 하고 일반 주거적은 일편 맞죠? 전양 일편이잖아. 그래서 어떻게 온다? 전양을 향한 일편단심. 여기 써놨어. 전양을 향한 일편단심. 여기 혹시 전시성 가지신 분 손 들어봐요. 안 계셔? 전시. 전양을 향한 일편단심. 그렇게 하면 돼요. 전양 일편. 그러면 헷갈리지 않는다. 자, 여기까지가 주거적인데 마지막 준주거적. 그럼 준주거적은 뭐 하는 적이래요? 주거 기능을 위주로 지원하는 일부 상업 기능 및 업무 기능을 포함한다. 자, 주로 뭐가 있다는 얘기야? 준주거적도 주거 기능이니까 주거 기능. 바로 집들을 짓는다는 얘기죠? 근데 주택만 지을까? 아니요. 뭐도 있대? 일부 상업 기능 및 업무 기능을 포함한대. 그럼 상가도 짓고 사무실도 짓죠? 결국 준주거적에 가봐라. 뭐도 있다? 주택도 있고 상가도 있고 사무실도 있다. 이런 것들이 같이 혼재되어 있죠. 이런 데를 뭐란다? 준주거적. 그럼 준주거적은 한마디로 말하면 좋은 데야 나쁜 데야? 여러 가지 기능이 다 들어온다는 것. 그만큼 사람들의 수요가 많다는 얘기죠. 이거 할 사람도 들어올 수 있고 저거 할 사람도 들어오면 수요가 그만큼 땅에 대한 수요가 많죠? 땅값이 오른다 떨어진다? 오른다는 얘기야. 그래서 좋다는 얘기야. 다양한 시설이 지을 수 있다는 건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뜻이고 따라서 가격이 오르는지요. 그래서 준주거적은 상당히 좋은 지역입니다. 어디도 마찬가지십니까? 공업적 한번 볼래요? 공업적. 전용공업적은 뭐 하는 지역이래? 주로 중화공업 또는 공해성 공업 등을 수요한답니다. 전용공업적. 그럼 중화공업 또는 공해성 공업. 그럼 주로 어디죠? 저는 전용공업적은 어디 있을까? 보통 여수 산업단지, 여수 산단 또 뭐도 있죠? 저기 남해, 그죠? 울산 이런 데 보면 그런 큰 산업단지들 있죠. 그런 데가 주로 전용 공업적을 합니다. 그런 데 가면 뭐가 많이 나와? 오폐수 같은 게 많이 나와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것들이 거기 많이 들어있어. 그래서 주로 그런 데는 어디다 짓하냐? 바닷가에다 많이 좀 만들었어요. 그걸 왜 바닷가에다 굳이 만들지? 그런 걸? 그런 전용공업적 가보면 거의 바닷가 위주야. 그랬더니 누구는 뭐라 하냐? 아, 배로다 물건 같은 거 실어 날리기 편하니까 그렇대. 아, 그것도 맞는 얘기야. 근데 그보다 더 이유가 있어. 뭘까요? 오폐수 나오는 것들 있죠? 그걸 어디다 갖다 버린다는 얘기야? 바다에다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바다라는 건 뭔 줄 알았어? 한없이 다 받아주는 데인 줄 알았어. 버리면 버리는데 족소 바다는 다 흡수해서 그게 다 흩어져가지고 사라지는 줄 알았어. 그래요? 아니잖아. 바다도 뭐 되죠? 오염되잖아. 인간들이 버리는 게 워낙 많다 보니까 바다도 그걸 감당 못해. 그래서 이제는 바다 쪽에다 그런 거 함부로 버리는 거 못해. 옛날엔 무주가 나오는 대로 갖다 버려버린 거야. 거기다. 근데 지금은 못하게끔 다 거기다 저감시설 같은 거 설치하죠. 어쨌든 바닷가 같은 데 많은 게 전용 공업지역이죠. 그럼 이거의 반대말이 뭘까? 일반 공업지역입니다. 전용 공업지역에 반대되는 지역이 일반 공업지역. 뭔데? 환경을 저해하지 않냐는 공업에 배출을 한다. 청정공업지역. 그게 뭐지? 일반 공업지역으로 오시면 되죠. 반면에 준공업지역 들어가 볼까요? 여기 준공업지역. 뭐래? 경공업.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 상업, 업무 기능을 보완한다. 이렇게 됐어. 그럼 뭐뭐 들어가는 거야? 공장도 짓고, 그죠? 공업기니까 공장 짓죠? 거기다 뭐도 짓고, 주택도 짓고, 뭐도 짓는다? 상가도 짓고, 뭐도 짓는다? 사무실도 짓는다. 공장도 짓고, 주택도 짓고, 상가도 짓고, 사무실도 짓고, 이것도 짓고, 저것도 짓고, 제일 좋은 자리가 어디야? 준공업지역이에요. 그래서 가장 좋은 자리가 준공업지역입니다. 어제 혹시 여러분들 인터넷 검색하다가 저기 성수 있는 데 있죠? 일대. 거기는 그 다가구나 다세대 같은 거 있죠? 다세주택 같은 거. 크고 낮은 것들 4층짜리 이거 평당 1억 7천만 원인가? 예, 평당 1억 7천인가? 이렇게 나간답니다. 왜 그럴까? 그걸 왜 다 쓰러져가는 연립주택 같은 거 별볼일 없는데 그게 평당 1억 7천 할까? 조그만 건데도 몇십억씩 가는 거야. 조그만 게 하나가. 왜 그럴까? 그거 사가지고 그 연립을 다 사버리는 거야. 사가지고 철거해가지고 뭐 짓는다? 뭐 짓는다? 주택을 짓는다? 아니요. 상가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상가 분양하는 거야. 아까 준공업지역은 뭐뭐 들어간다? 경공업, 그 밖에 공업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거, 상업, 업무 기능에 포함해서 상가 지을 수 있잖아. 거기다 상가 지면 뭐 아파트 분양가 비싸요? 상가 분양가 비싸? 상가 분양가가
더블 이상 비싸잖아. 그러니까 상가지면 그 대박 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평당 1억 7천인가 이렇게 사들여도 그래도 수익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째로 사가지고 다 상가로 올리는 이런 식으로 하겠대. 그래서 그걸 딱 보면서 그래 여기가 무슨 지역이라서 가나다? 준공업지에서 그런 거야. 그럼 이제 결론이 뭐더라? 준자 들어간 지역은 좋은 지역이야? 나쁜 지역이야? 네, 좋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무슨 자 들어간 지역들? 준자. 준자 몇 개 있어? 2개 있어요. 준주거지역하고 준공업지역. 이 준자 들어간 두 군데 지역은 한마디로 무슨 지역이다? 오매 좋은 것, 예, 좋은 지역이야. 그래서 준자 들어간 지역은 일단 좋다. 좋다는 건 뭐하라는 얘기야? 돈이 된다. 그런 지역이라는 뜻이야. 돈이 되는 지역. 준자 들어간 지역. 일단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용도적의 종류 이거 몇 가지? 21가지 외워라.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 간단히 정리하는 건 그중에 도시지역은 총 몇 가지라고 그랬죠? 16가지. 근데 한 가지만 더 상식적으로 좀 기억하자. 여러분들 자꾸 헷갈리는 사람 있더라. 녹지지역 중에 보전 녹지지역하고 자연 녹지지역 중에 어디가 더 개발 못하는 지역이에요? 녹지지역은 원래 개발하는 지역, 보전한 지역? 녹지지역은 원래 보전이야. 도시지역이라서 다 개발하는 거 아니야? 그중에 녹지지역은 원래 보전입니다. 그중에 보전 녹지지역이 더 개발 못할까? 자연 녹지지역일까? 어디가 더 개발 못할까? 보전 녹지지역이야. 훨씬 더 보전 녹지지역 행위자는 심합니다. 보전 녹지지역에 있는 땅을 갖춘 사람이 저를 찾아와가지고 여기다 교수님 뭘 개발하면 좋을까요? 라고 상담을 요청합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할까? 마음 비우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다 욕심내지 마시고 그냥 가지고 계시다가 나중에 어느 한 100년이 걸릴지 200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하여튼 자손 대대로 내려가다가 혹시 거기가 용도적이 바뀌어가지고 대박 나는 날이 있기 전까지는 거기는 개발할 생각 하지 마세요. 그냥 마음 비우세요. 그게 보전 녹지지역입니다. 녹지지역 중에 가장 개발 못한 게 보전 녹지지역입니다. 왜 그럴까? 도시의 마지막 남은 최고 보루로 부른 겁니다. 마지막 남겨둘 땅. 여기는 개발하지 말자. 마지막 남겨두는 땅. 도시지역 안에서 마지막 남은 거 무슨 지역? 보전 녹지지역이에요. 뭐하고 비슷할까? 자연환경 보전지역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보전 녹지지역은. 왜? 자연환경 보전지역도 개발 못하게 하죠. 그것만큼 비슷하게 개발 못하게 해. 바로 보전 녹지지역이라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도시지역 안에 있으니까 개발이 가능할까? 아니요. 거의 가능성 없어. 그러니까 거기는 마음을 비우라고 얘기합니다. 반면에 자연 녹지지역에 있는 땅을 가지고 오셨어. 나한테 여기는 내가 건물 이런 거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그럼 좀 더 우리 한번 생각 좀 해보자. 그때는 마음 비우라고 하네. 생각 좀 해보자. 이래가지고 뭐가 될까? 이렇게 따져봅니다. 따라서 녹지지역 중에 자연 녹지지역은 그래도 개발이 허용된다. 반면에 보전 녹지지역은 개발하는 거 꿈꾸지 마시라. 이렇게 일단 정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지역 총 몇 가지로 나눠지죠? 16가지. 도시지역 16가지 중에서 그래도 개발할 수 있는 지역들이란 개발 가장 못하는 지역, 도시적 16가지 가장 한마디로 해위제한이 심한 지역, 개발하지 말라. 해위제한이 가장 심한 지역 어딜까? 바로 보전 녹지지역이야. 그래서 여기다 써놨어. 도시지역 중 가장 해위제한이 심한 지역. 이것도 머릿속에 정리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관련돼가지고 저 뒤에 관련된 법조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머릿속에 정리가 안 돼 있으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도시적 16가지 중에서 가장 해위제한이 심한 지역. 무슨 지역? 보전 녹지역을 한단다. 이 말. 그럼 관리지역도 몇 가지가 있죠? 3가지.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지역 있죠. 그 이 관리지역이라는 거, 이 그림 보세요. 이 관리지역은 뭐 하는 지역이죠? 원래 관리지역이라는 건. 조금만 더 확대시킬까? 우리 그림 옮겨서. 요걸 건드려야지. 옮겨오죠? 자,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원래 관리지역은 뭐 하는 지역이죠? 관리지역은 뭐 하려고 하는데?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 이렇게 나눠서 지정하잖아. 그 여기 관리지역은 한마디로 완충지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완충지대. 그럼 무슨 완충지대가 뭘까? 한번 극단적인 경우를 들어보죠. 여기가 지금 도로가 나 있어. 지금 여기 3차선, 4차선 도로가 나 있어. 4차선 도로가 있는데 왕복 4차선, 편도 2차선씩 도로가 돼 있어. 근데 이쪽은 상업지역이야. 이런 일반 상업지역이야. 이쪽은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밤중에 보면 일반 상업지역에서는 술 마시고 사람들이 노래 부르고 그죠? 거기서 불야성을 이루고 있는데 이쪽 뭐죠? 부엉이가 울고 앉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말이 되는 지역 안 되는 지역? 안 됩니다. 이렇게는 하면 안 돼요. 왜? 여기는 극단적으로 개발된 지역, 여기는 극단적으로 개발 못하는 지역. 이거는 생태계 교란이 일어나지 이건 별로 바람직한 거로 보지 않습니다. 그럼 이렇게 지정하면 안 되고 그럼 어떻게 할까? 완충지대를 지정합니다. 그럼 완충지대가 뭘까?
자, 저기가 무슨 지역? 일반 상업지역이야. 그럼 여기는 뭐를 정할까? 중간 완충지대. 계획 관리 지역이라고 여기는 지정합니다. 그다음에 저쪽 무슨 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 그럼 여기는 뭘까? 보전 관리 지역을 지정합니다. 그러면 가운데 뭐가 들어서 계획 관리 지역과 보전 관리 지역이 이렇게 가운데 껴 있죠? 그렇게 해놓으면 이건 무슨 의미를 갖는다? 저기서 지금 일반 상업지역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상업지역인데 이 옆에는 그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조금은 개발해가지고 장차 무슨 지역? 도시적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을 만들어놨죠. 거기 도시적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이걸 무슨 지역이란다? 계획 관리 지역. 그러니까 조만간에 도시가 자꾸 넓어져가지고 자꾸 번져온다면 여기도 도시적으로 들어갈 장소다. 그게 바로 계획 관리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계획 관리 지역은 어느 정도 개발을 해놔야 돼, 개발 안 해야 돼? 해놓자는 얘기야. 왜? 장차 도시적으로 편입돼서 들어갈 자리니까 어느 정도 개발했다가 자연스럽게 도시적으로 편입시키자는 얘기입니다. 그게 계획관리죠. 반면에 저쪽은 무슨 죠? 자연환경 보전죠. 근데 바로 옆에 붙이지 말고 그것만큼은 아니지만 자연환경 보전만큼 해유제한이 심하진 않아. 그러나 그거보다는 조금 완화시켜준 죠. 여기가 무슨 죠? 보전관리죠. 그 계획관리적보다는 조금 완화된 지역이야. 그게 보전관리죠. 그래버리면 저기서부터 일반 상업적, 계획관리적, 보전관리죠. 그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죠.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가운데 완충지대를 만들면서 전체가 한꺼번에 확 바뀌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이렇게 연결되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무슨 지역이 지정된다? 관리지역이라는 걸 지정합니다. 그럼 관리지역은 몇 가지가 있을까? 세 가지가 있죠. 첫째, 그림을 잘 봐요. 자연환경 보전적으로 지정하기는 곤란해요. 그 자연환경 보전적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건 보전관리죠. 여기 농림지역으로 지정하기는 곤란해요. 농림지역에 준하여 관리하는 건 생산관리죠. 그 다음에 도시적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계획관리죠. 이렇게 세 개를 가운데 둠으로써 여기를 완충지대로 만들어가지고 각각 세 가지는 뚜렷한 성격을 갖고 여기는 그 중간에 완충지대의 성격을 갖는 걸 무슨 지역을 한다? 관리지역을 한다. 이렇게 개념 정의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럼 이 용도지역이라는 건 개념이 뭐였었죠? 우리 시험 문제 있잖아. 그죠? 용도지역이 어디 들어있냐면 무엇은 11번이야. 무엇은 아니다. 11번이라 더 위로 올라간다. 9번. 무엇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 용적률, 높이 등을 뭔다? 제한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이다. 무엇은 뭔데?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지역을 뭐라 부른다? 용도지역이란다. 그래서 용도지역의 개념은 토지 이용, 네 멋대로 하지 말라는 얘기야. 건축물 지을 때 건축물의 용도나 건폐나 용적이나 높이 같은 거 네 멋대로 하지 말라고 뭐 하려고? 제한하려고 용도지역을 정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용도지역이 어떻게 지정하는 건 안 된다? 봐요. 건물 지을 때 여기 세 필지 땅 있어. 한 필지, 두 필지, 세 필지. 근데 가운데에는 뭘 졌죠? 학교를 지었어. 초등학교야. 근데 옆에는 뭘 졌어? 러브호텔 지었어. 여기는 뭘 졌어? 나이트클럽. 그럼 초등학교 옆에다 러브호텔하고 나이트클럽 주면 애들 조교육 시키는데 아주 바람직하죠? 그래서 애들 조교육 시키면 되잖아. 거기 가라고. 말 되는 소리 안 되는 소리. 이런 동네를 뭐란다? 개떡 같은 동네라고 합니다. 이렇게 건물 지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얘기야? 용도지역을 만든 건 토지용, 네 멋대로 하지 말라. 또 건축물의 용도나 건폐, 용적 높이 등을 네 멋대로 하지 말고 제한하려고 그렇게 몰아서 하는 거죠. 아까 주로 주거지역은 뭐 위주로 짓는 거고 주택 위주로 지라는 얘기고 상업지역은 상가나 사무실 위주로 짓는 거고 공업지역은 공장 위주로 짓고 녹지지역은 개발하지 말라, 손대지 말라. 이렇게 해서 나눔으로써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개발, 보존, 관리하려고 뭐 지정했다? 용도 지역이라는 걸 만들었다. 그래서 용도지역을 21가지를 만드는 건 전 국토를 그렇게 용도지역별로 지정해 놓고 관리를 해야 국토가 제대로 관리할 수 있다. 그래서 만드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몇 가지가 있다고? 21가지를 여러분들이 외우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좀 전에 관리지역도 3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 관리지역 3가지 중에 가장 해유제한이 심한 관리지역은 역시 보존관리죠. 그게 자연환경 문제에 준하는 지역이다. 가장 해유제한이 심해요. 그럼 마지막 용도지역 21가지 중에서 가장 해유제한이 심한 지역은 어디일까? 바로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에요. 그래서 보전 녹지지역보다는 더 심한 지역이야. 보전도 더 해유제한이 심한 지역이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래서 용도지역 21가지 중에서 가장 해유제한이 심한 지역 무슨 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용도지역의 종류다. 그럼 이 용도지역 21가지를 만들어놨는데 이거 구경하려고 만들었어요? 토지 위에다 지정하려고 만들었어요?
토지 위에다 지정하려고 만들어놨죠? 맞죠? 그럼 토지 위에다 지정하려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지정 절차로 넘어가야 되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온다? 다음 지정권자, 지정 절차가 그 다음에 나오는데 그림에서는 뭐가 먼저 나오냐면 실제로 양평군에 어떻게 지정되는지 왜 안 넘어가니? 22번 넘어갔죠? 무슨 지도로 보자? 양평군 실제로 지도를 한번 보자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용도지역이라는 말은 들어봤지만 이 용도지역이 실제로 어떤 식으로 지정되는지 이걸 실물을 본 적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럼 실제는 이렇게 돼 있어요. 현재 땅에다 색깔들을 다 구분해 놨어. 근데 여러분들은 밖에 나가봐. 여기는 지금 빨간색으로 바닥이 다 칠해져 있죠? 그죠? 밖에 나가봐. 바닥이 다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죠? 그래요? 도시지역이라고 빨간색으로 칠해준 게 아니고 지도상에서만 이렇게 빨간색으로 그래요. 그래서 도시지역은 주로 무슨 색으로 칠한다? 빨간색이 도시지역이에요. 여기 써 있잖아. 빨간색 도시지역. 그럼 여기가 도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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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지역 이렇게 도시지역이라는 건 빨간색으로 표시합니다. 근데 바닥에 빨간색이 칠해지는 건 아니야. 지도상에다가 저런 식으로 그려준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관리지역은 무슨 색? 노란색.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 노란색, 노란색, 노란색 써 있죠? 이 노란 건 다 무슨 지역이다? 이건 관리지역입니다. 근데 노란색도 조금 더 찐 노랑이 있고 조금 흐린 노랑이 있고 뭐 빛금친 노랑이 있고 막 이렇게 돼 있어. 그건 뭐야? 그건 그때 보존관리냐 생산관리냐 계획관리냐 이런 거 구분하려고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원래 상업지역도 마찬가지야. 다 빨간 게 아니야. 들어가면 더 빨간색, 덜 빨간색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또 빛금질 빨간색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다 세분화시킵니다. 어쨌든 이렇게 색깔이 나온다. 그럼 농림지역은 무슨 지역? 연두색. 여기 농림지역으로 된 건 이건 연두색들은 다 연두색이라죠? 그건 전부 다 초록색? 이거 무슨 색이에요? 이거? 무슨 색이라 해야 돼 이거? 초록이라 할까? 연두색이 맞아? 초록색이 맞아? 뭐 하여튼 그런 색. 무슨 지역? 농림지역. 그럼 마지막 이거 무슨 색? 이건 다 금방 알겠다. 하늘색. 하늘색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 그죠? 또 어디 있고? 여기 있네?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넓어 이건? 왜 너무 하늘색 이렇게 넓어? 무슨 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여기가 어딜까요? 예, 써있잖아. 뭐라 써있어? 용문산. 용문산에 가면 뭐가 있죠? 용문사. 거기 은행나무 있죠? 몇 년 된 거? 뭐 한 1000년이야, 1500년이야. 하여튼 그렇댔다는 그 있어. 여기는 뭐가 있죠? 문화재가 있잖아. 저 사찰 자체가 문화재야. 그 문화재 있는 데는 뭐로 정한다? 자연환경 보전지역. 자연환경, 수자원, 해양, 생태계, 상수 및 문화재를 보존하고 그럼 문화재가 보존한 지역은 뭐로 정한다? 자연환경 보전지역. 여기야.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한단다. 그래서 이렇게 용도지역이라는 건 이런 식으로 실제로 지정된다. 참고적으로 알아두란 얘기입니다. 아셨죠? 맨날 공부해놓고도 용도지역이 어떻게 지정되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어. 그죠? 그래서 일부러 이 사진 한번 넣어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용도지역이란 21가지를 실제로 토지에다 뭐 해보자? 지정해보자. 그럼 토지에다 지정하려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될까요? 누가 지정하지? 뭘부터 해야 돼? 지정권자부터 봐야 되겠죠? 누가 지정하지? 라는 뭐부터 한다? 지정권자. 그럼 원래 지정권자는 누구일까요? 뭘 한다고 아까 했잖아요. 여기 일반 사업자는 용도죠. 누가 지정했죠? 이반권자가 있고 누가 있죠? 결정권자 있었잖아. 그럼 그 둘 중에 누가 지정한 거야? 이반권자가 한 겁니까? 결정권자가 한 겁니까? 잘 생각해봐. 이반권자는 뭐만 작성했죠? 초안만. 그걸 확정시킨 놈이 누구야? 결정권자. 여기가 일반 사업자라고 결정고시한 자. 그 결정고시한 자가 누구죠? 결정권자. 그 자가 결국 뭐한 자야? 일반 사업자는 용도지역을 지정한 지정권자다 이겁니다. 그래서 도시군관리계 결정권자가 결국 뭐하는 자다? 지정하는 지정권자가 됩니다. 그럼 원래 도시군관리계 결정권자는 원칙이 누구죠? 시도지사. 다만 대도시사는 대도시장이고 예외적으로 누가 있었죠? 국장도 있고 또 누구도 있어? 해수장도 있고 또 하나 시장수도 있는데 또 생각해봐야 돼. 막 그렇게 정의하는 게 아니야. 자, 해수장은 여기 들어가 안 들어가? 해양수산부장은 용도지역 지정권자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해양수산부장은 들어가요? 아니요. 해양수산부장은 하나밖에 안 해. 어떤 거죠? 수산자원 보호구역. 그게 용도지역입니까? 그러니까 21가지 용도지역에 수산자원 보호구역이라는 거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요. 그럼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어디에 속하죠? 용도지역? 아니죠? 용도지구? 아니죠? 어디야? 용도구역이야. 아직 여러분들이 안 배워서 그랬지. 조금 이따가 이제 용도구역의 종류 숙제 그게 몇 번인가 들어있어. 자, 용도구역 암기하시오. 몇 가지가 있다? 5가지. 뭐 개를
도시에서 수입한다. 도시 수입했을 때 개발제한구역. 아까 그린벨트 있었죠? 개발제한구역. 또 도시자연공원구역. 세 번째 시가와 조정구역. 네 번째 수산자원 보호구역. 여기 들어있어. 마지막 입지규제 최소구역. 요때 네 번째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뭐에 속하는 거니까? 용도 구역에 속하는 거니까 누가 하지 않는다? 누가 하지 않는다? 도시군 용도지역 지정권자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건 용도 구역이지 용도 지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용도지역 지정권자를 모를 거니까. 그럼 빠지죠? 또 하나 그럼 시장 군수도 결정권자 되는 경우 있었죠. 그럼 시장 군수는 아까 뭐와 관련된 것만? 지구단위 계획구역 또는 지구단위 계획 관련돼서만 지가 하지 다른 건 안 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결정권자는 누구를 한다? 원칙 시도사 대도시장은 대도시장 예외 국장만 들어가. 그래서 높은 자부터 다시 쓰면 국장 시도사 대도시장 이자들만 용도 지역이라는 걸 지정하는 지정권자 되지 다른 사람 해수장이나 시장군수는 들어가지 않는다. 그렇게 일단 정리합니다. 아셨죠? 자, 그럼 두 번째 지정하는 절차. 작년 33회 때 시험 문제 여기서 났었죠? 뭐 친문 났었어요. 그럼 지정하는 절차. 원래는 원칙이 뭐야?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해야 한다. 좀 전에 이반 절차 결정해서 여기다 일반 상업지역 지정하는 거 했어 안 했어? 했죠? 제일 먼저 이반권자가 기초사하고 주민들의 의견 듣고 지방의 의견 듣고 이반 끝나면 결정권자가 협의심의 결정 고시해서 하면 그런 절차대로 그게 무슨 절차야?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게 원칙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모든 용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저렇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해야 될까? 공법은 항상 뭐가 있으면 뭐가 있다?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어요. 공법은 예외 없는 예외가 없어. 말이 좀 이상한가? 예외 없는 예외가 없어. 그냥 항상 예외가 튀어나와. 그럼 원칙이 그렇다는 얘기야. 용도지역 지정하는 건 원칙적으로 무슨 계획을 한다? 도시군 관리를 수립해서 하는데 어떤 예외가 있다? 아니래. 도시군 관리로 결정하지 않은데도 이러이러한 용도적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게 지정의제라는 뜻이야. 지정의제. 의제라는 뜻이 뭐죠? 의제. 뭐뭐 한 것으로 본다. 이게 의제야. 우리 민법에서는 의제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죠? 간주. 간주하고 추정이 돼서 배우시죠? 추정은 뭐만 것으로 추정한다. 그죠? 뭐만 것으로 본다. 그럼 본다 하면 그건 간주래. 근데 공법에서는 간주란 말보다는 의제란 말을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건 의제라고 쓴다. 그럼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용도적으로 뭐 된 거로 본다? 지정된 거로 본다. 이게 지정의제야. 또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용도적으로 뭐 된 거로 본다? 결정 고시된 거로 본다. 즉 별도로 도시군 관리의 결정으로 지정하지 않았는데도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용도적으로 자동적으로 이런 용도적으로 지정된 거로 본다. 아니 이러한 경우를 지정하면 그런 데는 이러한 용도적으로 결정 고시된 거로 본다. 라는 지정의제와 결정 고시라는 뭐가 있다? 용도적 지정 절차상에 특별한 예외가 있다. 특례란 뜻이 무슨 말? 특별한 예외라는 뜻입니다. 뭐를 하지 않은데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으로 용도적을 지정하지 않은데도 특별한 예외로서 이러이러한 용도적으로 지정된 거로 본다. 이러이러한 용도적으로 결정 고시한 거로 본다. 이런 게 있더라. 이게 이번에 시험 문제 났던 게 이 내용인데 이거 세부적인 것 우리 3월 달에 정리할 테니까 지금은 이 정도만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가 뭐죠? 그럼 용도지역이 몇 가지가 있다 그랬지 좀 전에? 21가지. 21가지를 만들어 놨잖아. 그러면 이 21가지 지정된 지역마다 어떤 효과가 있을까? 26, 24, 막 넘어간다. 자, 요거 용도지역 몇 가지를 만들어 놨다고 했죠? 21가지. 왜 세분화시켰을까? 각각의 용도지역마다 동일하다면 굳이 21가지로 나눌 필요가 없었겠죠. 각각의 용도지역마다 어떤 효과가 발생하느냐? 이런 용도지역에서는 어떤 효과, 이런 용도지역은 어떤 효과, 이런 용도지역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 그 효과가 뭐로 나타난다? 행위 제한으로 나타납니다. 왜요? 아까 용도지역의 개념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뭐 하려고? 제한한다 그랬잖아. 이 제한이 무슨 제한이야? 행위 제한이에요. 네 멋대로 하지 마라는 행위 제한으로 나타나는 거야. 그럼 행위 제한 몇 가지가 있다? 3가지. 첫째, 건축 제한. 두 번째, 건폐율 제한. 세 번째, 용적률 제한. 자, 건축 제한이 뭐죠? 아무거나 함부로 짓지 말래. 아까 여기다가 학교 짓면서 옆에다가 로봇을 짓고 옆에다가 뭐 짓는 거 여기다가 호텔 짓는 거, 저기 나이트클럽 짓는 거 된다? 안 되는데 네 멋대로 그렇게 짓지 말래. 그게 첫째 무슨 제한? 건축 제한.
두 번째는 건축물 지을 때 너무 대지 안에다 건물 뚱땅히 짓지 말래. 너무 넓게 짓지 말래. 대지 안에다 건물 짓는 걸 내 마음대로 넓게 짓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까지만 지어야 되는데 그게 무슨 제한? 검토율 제한. 대지 안에다 건물 짓는 거 너무 쭉쭉빵빵으로 너무 이렇게 크게 짓지 말래. 무슨 제한? 용적률 제한. 그래서 몇 가지 제한했다? 세 가지. 용도지에서의 행위 제한에는 몇 가지가 있다고? 세 가지. 뭐뭐 있다? 건축 제한, 검토율 제한, 용적률 제한은 이것이 있단다. 요거 관련된 내용이 무엇인지는 이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쉬었다 가시죠.